북 12 데이비드 리카도의 정치 경제학과 과세의 원리에 대하여 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을 공식화한 불후의 명저. 데이비드 리카도 19세기 영국의 경제학자로 애덤 스미스를 이어 고전파 경제학 이론 체계를 완성했다. 국가 간 무역 발생의 원리를 설명한 자유무역주의의 이론적 기초가 된 비교 이론으로 유명하다. 애덤 스미스의 노동가치론을 다듬어 자신만의 노동가치론을 확립했으며 이는 마르크스에게도 영향을 미쳐 잉여가치론으로 이어졌다. 데이비드 리카도는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활약하며 당대 금융업계에서 이름을 날린 유명인이었다. 말하자면 19세기의 조지 소로스나 워런 버핏이었다. 퀘이커 교도와 결혼하는 바람에 네덜란드 출신 유대계 부모로부터 절연당한 그는 무일푼 신세가 되었지만 뛰어난 판단력 덕분에 꾸준히 재산을 불릴 수 있었다. 그렇게 재산을 모은 덕에 리카도는 이른 나이에 은퇴해 영국의 시골에서 호화롭게 생활하고 있었다. 그의 행보가 바뀐 것은 27살에 우연히 읽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때문이었다. 이 책으로 당시 신생 학문이었던 정치경제학에 빠져든 그는 장 바티스트 세이 같은 초기 사상가들의 책을 읽으며 공부했다. 그는 통찰력 있는 논문을 발표해 제임스 밀, 제러미 벤담 등의 시선을 끌었으며 토머스 멜서스와는 절친한 친구가 되었다. 1871년 리카도는 경제학 사상 기념비적인 저작을 발표하기에 이르는데 바로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에 대하여다. 제임스 밀의 설득으로 쓴 이 책은 스미스의 이론을 토대로 고전 경제학 이론을 전례 없는 수준까지 정교하게 끌어올렸다. 시장 경제 기본 원칙을 공식화한 이 책 덕에 리카도는 정치경제학자로서 명성을 얻었고 영국 의회에까지 입성했다. 리카도의 노동가치론은 주요한 담론으로 자리를 잡아 마르크스에게 계승되었으며 비교 이론은 자유무역의 기초가 되었다. 당신의 가격은 얼마인가? 리카도의 노동가치론. 리카도는 자본가들이 특정한 경제 상황이나 산업에서 한동안 큰 이윤을 남길 수 있으며 그러한 이윤이 계속되는 한 그들이 취급하는 제품이나 재료의 시장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본을 반영한 자연 가격으로 돌아간다고 설명한다. 이때 자본에는 생산에 들어간 노동과 기계도 포함된다. 제품의 시장 가격은 일시적으로 자연 가격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특정 산업에서 큰 이윤이 창출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차리면 자본이 축적되고 경쟁이 치열해지며 가격이 생산 비용을 반영한 자연 가격으로 돌아가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리카도는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노동에도 시장 가격과 자연 가격이 있다고 말한다. 노동력이 부족해진다든가 하는 상황에서는 노동자들이 한동안 더 높은 임금을 받아낼 수 있다. 이때 노동자는 형편이 피고 행복해지며 더 많은 생활 필수품과 삶의 즐거움을 누리고 그에 따라 건강한 대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다. 이러한 번영에는 대가가 따른다. 노동자가 더 많은 자녀를 얻으면 노동 인구가 늘어나고 공급이 증가하여 다시 자연 가격으로 내려간다. 리카도는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노동 가격이 노동자의 식비, 의복비, 주거비를 합한 실제 생산 비용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임금은 항상 근로자의 생계 부양 비용에 맞춰지기에 자본가들은 낮은 노동 비용을 유지하기 위해 식료품과 주거용품의 가격을 낮게 유지하려 애쓴다. 리카도는 나라가 부유해지면 그 나라의 일반적인 근로자가 자기 임금으로 살 수 있는 편의품 또한 늘어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잉글랜드의 일반 가정에서 사용되는 편의품 상당수가 우리 역사 초기에는 사치품으로 취급되었을 것이다. 리카도는 그렇다고 국민 소득에서 자본가의 이윤이나 토지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과 비교해 노동의 비중이 커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노동자가 훨씬 잘 살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토지나 자본 없이는 매주 생필품 값을 치를 정도만 벌 수 있다는 것이다. 리카도의 노동가치론은 경제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위치를 비관적으로 설명한다. 따라서 마르크스가 왜 이 이론을 받아들였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리카도가 노동가치론으로 고찰한 사회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토지와 자본의 소유 여부로 나뉘는 계층 사회이기 때문이다. 경제 성장의 승자는 누구인가? 리카도의 소득분배론. 리카도는 사회의 부와 자원이 지주, 자본가, 노동자 사이에서 어떻게 분배되는지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싶어 했다. 지대, 이윤, 임금 사이의 분배 비율은 어떠하며 시간이 흐르며 이것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밝히고자 했다. 영국의 곡물법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에서 나타나듯이 리카도의 시대에 식량 자금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 리카도는 토지와 식량 생산 능력이 한정된 반면 인구 증가에는 한계가 없다는 멜서스의 이론에 기본적으로 동의했다.
그는 농경지의 지대가 비옥함에 좌우된다고 말한다. 비옥한 땅이 모두 점유되면 사람들은 덜 비옥한 땅에서 농작물을 재배할 수밖에 없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가장 비옥한 땅에는 할증료가 붙어 지대가 상승한다. 이것이 리카도의 차별화된 지대론이다. 리카도의 입장에서 이유는 간단히 말해 사업주가 근로자와 지주에게 각각 임금과 지대를 치르고 난 뒤에 남은 돈이다. 그의 이윤론에 따르면 이윤율은 경제 전반에 걸쳐 놀랄 정도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한다. 특정 부문이나 산업이 큰 이윤을 창출한다고 알려지면 자본이 그 산업으로 유입되어 더 많은 재화가 생산되며 그 결과 가격이 내려가고 따라서 이윤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적은 이윤을 내는 산업에서는 자본이 이탈하기 마련이다. 생산되는 재화가 줄어들면 해당 산업에 계속해서 남아있던 기업이 높은 가격을 매길 수 있게 되고 다시 이윤이 슬슬 증가하기 시작한다. 경제가 걸음마 단계에 있을 때는 이 같은 설명이 합리적이었다. 그러나 리카도는 그 시대 다른 경제 사상가들과 마찬가지로 멜서스의 인구 과잉과 희소성 이론이라는 덫에 걸렸다. 리카르도가 보기에 인구 증가에 따라 식량 수요가 증가하면 기존 농경지가 부족해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였다. 그렇게 되면 지대가 상승해 식량 가격이 폭등하고 생계 임금 이론을 감안할 때 산업가들이 노동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며 그에 따른 이윤 감소와 지대 상승로 말미암아 투자 의욕은 증발하고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 리카도의 해결책은 곡물법 폐지로 수입을 늘림으로써 곡물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면 임금도 같이 떨어져서 산업가가 얻는 이윤이 증가하고 경제의 활력이 유지되며 토지와 기계에 대한 투자가 증가한다고 보았다. 리카도는 토지 임대료를 받아야만 하는 토지 귀족이 아니었기에 그가 곡물법 폐지를 주장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 당시에는 지주와 자본가의 다툼이 격렬했는데 리카도는 토지를 소유한 귀족 계층이 승리하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나폴레옹의 패배로 곡물 가격이 떨어졌고 얼마 후 곡물법이 결국 폐지되었다. 영국 경제를 손에 쥐고 흔들었던 지주 계층은 영향력을 상실했다. 리카도도 멜서스처럼 인구가 식량 공급을 추월한다고 예측하는 오류를 저질렀다. 지주가 산업가의 주인이 된다는 예측도 엇나갔다. 사실은 정반대였다. 농기계와 식물학의 발달로 농업 생산성은 점점 더 올라갔고 각국은 국제 자유무역에 힘입어 수입을 통해 식량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리카도의 가장 잘 알려진 이론으로 우리를 이끈다. 국제무역과 비교우위. 애덤 스미스가 말한 절대우위는 간단히 설명하자면 어떤 나라가 인건비, 기후, 지형 등의 요소 덕에 다른 나라보다 더 낮은 가격에 물건을 만들고 해외 시장에서 팔 수 있는 능력이다. 리카도는 서로 다른 기후 덕분에 포르투갈이 영국에 비해 포도주를 생산하기에 용이한 반면 영국은 양을 키우고 얻은 모직물로 의류 만들기에 적합하다는 예시를 든다. 두 나라가 남은 와인과 모직물을 서로 교환하면 각자에게 이득이 된다고 말이다. 만약 포르투갈이 와인과 모직물 생산 둘 다 더 잘 된다면 당연히 영국과 무역할 이유가 사라지지 않을까? 리카도는 직관에 반하는 답을 내놓는다. 그렇다 해도 한 가지에 특화하는 편이 한층 더 합리적이라고 말이다. 포르투갈이 와인을 특화하면 와인 생산을 한층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한편 영국이 모직물을 특화하면 모직물 생산의 효율이 높아지고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리카도에 따르면 어떤 나라 한 곳이 비교 우위가 있는 상품을 특화하면 전 세계 차원에서 효율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국제 무역이 이루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포르투갈이 계속해서 모직물을 생산하면 보다 적합한 와인 생산에 자원을 투입하지 않게 되며 그만큼 와인 생산에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을 허비하는 셈이 된다. 아울러 리카도는 절대 우위가 없는 나라도 국제 무역을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밀, 모직물, 자동차, 의류 생산을 더 잘할 수 있는 나라들이 수없이 많더라도 그 나라들이 IT 서비스, 민간 항공, 생명공학 등 자국이 정말로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치중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리카도의 이론은 국내 및 국제 정치가 작동되지 않는 자유무역 세계에서는 딱 들어맞지만 현실에서는 각국이 정치적 사회적 이유로 더 이상 우위가 없는 상품 생산에 매달리고 그러한 산업 대표적으로 농업을 보호함으로써 세계 경제에 왜곡을 초래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는 부유한 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다. 개도국 대다수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높은 관세 장벽을 세우고 수입을 대체하는 산업을 구축하여 일자리와 신사업을 창출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리카도의 이론은 자본이 특정한 비교 우위가 있는 산업이나 나라로
유입되게 마련이라는 가설을 전제로 하지만 리카도도 사람들이 외국보다는 자국에 투자하기를 선호한다면서 자본이 이론상으로만 자유로이 이동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이외에도 비교 우위로는 어떤 나라가 가격 변동이 극심한 상품 한두 가지에만 특화하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 1800년 아일랜드가 영국의 병합됨에 따라 그때까지 보호받던 아일랜드의 직물 산업이 취약해졌다. 영국의 직물 생산에 비해 경쟁력이 없고 곡물 생산도 성공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아일랜드인은 감자 재배에 내몰렸다. 그러다 감자 역병이 닥치자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리카도는 자유무역 체제에서 각국이 특화를 통해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큰 제조업이나 서비스 산업을 다각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답을 제시한다. 하지만 특화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린다. 그러는 동안 크나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리카도의 무역 이론은 다른 나라의 손실을 초래해야만 자국이 부유하고 강력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중상주의 이론과는 거리가 멀다. 오늘날 관세와 보호 장벽 완화를 목표로 하는 국제 자유무역 협정은 비교 우위 이론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각국이 개방 무역 체제 덕분에 생활 수준을 개선하고 자원의 적절한 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뚜렷이 인식하고 있는 현재, 리카도의 이론은 오늘날에도 경제학 최고의 업적 가운데 하나로 남아있다. 과세의 의미. 리카도의 사후 수십 년간 보호주의 완화와 비교 우위를 활용한 국제 무역 확대는 19세기 영국이 국력과 경제력을 키우는 밑바탕이 되었고 국제 경제에도 통용되는 모형이 되었다. 오늘날에도 리카도의 이론은 세계 경제의 연계를 강화하되 개별 국가의 힘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무역협정에 빠짐없이 반영되어 있다. 물론 토지가 부창출 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점점 더 잃어간다는 것과 토지를 소유한 귀족 엘리트가 신흥산업가와 세력이 커진 금융업자에 밀려나리라는 것을 간파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지만 말이다.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에 대하여는 길고 세세한 책으로 과세와 화폐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그의 시대의 조세징수는 정말 중요한 사안이었다. 영국은 나폴레옹과의 전쟁 비용을 마련할 방법을 찾아야 했고 전쟁이 끝난 후 산더미 같은 빚을 진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빚을 갚기 위해 영국 정부는 세율을 인상하거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수 있었지만 두 가지 모두 탐탁지 않아 했다. 리카도가 보기에 국가가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면 돈 있는 사람들이 자국에 투자하려는 본연의 욕구를 억누른 채 그 돈을 다른 나라로 옮길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국채 발행으로 하는 자금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았다. 2천만 달러어치의 전쟁 채권을 발행한다면 그만큼의 돈이 나라의 생산적인 자본 중에서 빠져나가는 셈이었으니까 말이다. 리카도는 사회평등이라는 면에서 과세가 조금 더 공정하다며 사치제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정부가 말, 마차, 와인, 하인을 비롯해 부유층이 사용하는 사치품 전부에 과중한 세금을 매기더라도 생산적인 목적에 사용되는 국가 자본의 총량에는 손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금융업자의 논리를 통해 그는 이러한 견해에 이르렀다. 이상은 데이비드 리카도의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에 대하여이었습니다.